똑바로 말해보게. 내 세 딸들이 모두 왕후가 된다고. 김은부는 고려 황실의 앞날이 걱정되어 불경을 올리러 간 절에서 만난 스님으로부터 자신의 딸 3명이 모두 왕후가 된다는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라고 무시하며 스님이 하는 말을 들을 필요조차 없다고 화냈던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자신의 어린 아들 김난원이 출가하여 승려가 되겠다고 꿈을 말할 때도 말리기는커녕 아들의 선택을 믿어주었고, 종교의 입지가 상당히 높았던 고려에서 승려는 존경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늘 주지 스님의 말을 존중하고 따랐었지만, 공주에 거주하고 있는 자기의 딸들이 도대체 어찌 3명 모두 왕후가 된단 건지 주지 스님이 노망이 난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을 뿐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옆에서 함께 듣고 있었던 부인조차 깔깔 웃으며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웬만한 사내보다 더 말썽쟁이인 첫째 원성은 왕후를 시켜준다 하여도 절대 하지 않을 인물이라 농담하였는데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던 첫째 원성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떼니 시시한 동네 호족 사내들과 결혼하느니 왕후가 되어 궁궐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재미질 것 같사옵니다. 하지만 임금님께는 이미 왕후가 있사오니 후처로 들어갈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을 했었죠. 일전에 이러한 일화를 기억해낸 김은부는 거란족을 피해 몽진 중인 현종이 공주를 지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자 늦은 밤 처소에 들러 부인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알렸습니다. 자신의 세 딸들이 임금을 만날 일은 꿈에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김은부 부인은 어쩌면 주지스님이 내놓은 점괘가 진짜 현실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기서 김은부는 과연 이것이 자기와 자신의 가문에게 좋은 일인지 확신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늦은 밤 부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거였어요. 몽진 중인 임금 현종이 거란족에 잡혀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설사 현종이 살아남는다고 하여도 요나라와 송나라 사이에 끼어서 늘 전쟁의 위험 속에 살아야만 하며, 이미 현종에게는 원정왕후라는 배필이 있었고 둘의 사이가 매우 돈독한 원왕과도 같다는 소문이 자자하였기 때문이었죠. 자신의 세 딸들이 주지스님의 점괘대로 진짜 왕후가 되게 된다면 궁궐에서 찬밥 신세로 살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은부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김은부의 부인은 김은부의 걱정을 듣고는 코웃음을 쳤어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시는 겝니까? 김은부 부인은 고려의 앞날을 걱정해서 점괘를 보러 갈 정도로 늘 고려만을 생각하고 사는 충신 김은부가 맞을지도 틀릴지도 모를 점괘 하나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이 당황스러웠거든요. 설령 그 점괘가 맞다고 하여도 왕후가 되는 것은 딸들의 운명이고, 틀리다고 하여도 그것대로 괜찮으니 더 이상 그 점괘에 괴념치 마시고 하시고 싶은 대로 임금을 모셔 오시옵소서. 김은부의 예상대로 김은부 부인은 이번에도 주지스님의 점괘에 대해서 크게 상관치 않는 모습을 보였고, 김은부 또한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몽진 중인 현종을 극진히 모시는 것에만 전념을 다하자 생각하였습니다. 다음날 말을 타고 몽진 중인 현종을 찾아 산등성이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던 김은부는 평상복으로 환복을 한 후 산길을 헤매는 현종을 드디어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호족들의 괴롭힘을 피해 평민인 척 옷을 입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헤매고 다니는 현종은 그 행색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남루했어요. 공주 절도사 김은부라 하옵니다. 온갖 고생을 겪으시면서 이런 지경까지 이르실 줄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다. 신라 마지막 군주인 경순왕인 넷째 아들 대항군 김은열의 후손으로 그 품위가 매우 고고하였던 김은부는 최대한의 예를 갖추어서 현종을 맞이했죠. 거란과 호족들의 횡포로 인해서 이미 심신이 모두 지칠 대로 지친 현종은 김은부를 만나 감동할 수밖에 없었고, 지쳐가던 현종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준 인물이 바로 김은부였습니다. 성상폐하? 왕후는 어디 계시옵니까? 현종과 왕후가 함께 몽진 중이라 들었건만 복중의 태아를 임신한 왕후가 안 보이자 김은부는 혹시 왕후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심히 걱정이 되어 안부를 물었는데요. 원자를 임신한 원정왕후도 지키지 못하고 헤어지는 고초를 당해 속상한 현종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호족들의 공격이 너무 심한 나머지 원정왕후와 뱃속의 용손이라도 살려보고자 헤어지는 방법을 택하였소. 충신 김은부는 왕후를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을 하며 슬퍼하는 현종을 보면서 호족들에 대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오르고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지경이었는데요. 게다가 현종을 지키던 50명의 호위 군사들이 양주에 이르러 대부분 도망을 쳐버렸고, 그나마 지체문과 몇 명의 내시들이 남아 현종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우러가 치밀었죠. 당연히 식사를 챙겨줄 궁인이나 의복을 챙겨줄 관원 하나 없었기 때문에 현종의 몰골은 거지와도 다름없었습니다. 비록 현종의 몰골이 심히 안 좋았다고는 하나 그 눈빛과 기세만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김은부는 현종을 지극히 모시면서 의대와 토산물을 올렸습니다. 내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소.
원래 어려울 때 도와준 은희는 평생 잊지 못하는 법인데 자신을 보필하던 궁인과 관원들마저 모두 도망친 상황에서 김은부의 배려는 현종의 마음을 울리기 충분했습니다. 성상폐하? 제 부인과 아들 딸이옵니다. 소인 성상폐하께 인사드리옵니다. 김은부의 부인과 아들, 딸들을 본 현종은 그중 아름다운 외모와 총기를 지닌 원성을 보고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원성 또한 현종의 늠름한 모습을 보고 설레이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으면서도 현종은 원성에게 관심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원정왕후의 생사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여인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은 현종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원성 또한 이미 왕후가 있는 현종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어려웠기에 둘은 그렇게 아쉬운 이별을 하고 마는데요. 그 후 하공진의 희생으로 거란군이 퇴각한 후 나주에서 다시 개경으로 가던 길에 현종은 김은부가 있는 공주에 가서 원성을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생각했어요. 원성 또한 아쉽게 헤어진 현종이 공주에 한 번 더 들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들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게 무슨 말이냐? 폐하의 침소에 들여달라니? 이번이 현종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예감이 든 원성은 과감히 결단을 내리고 현종에 있는 침소의 의복을 들고 들어가겠다.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김은부의 부인은 당황한 듯 하였지만 일단은 원성이 해달란 대로 하였는데요. 서로에게 호감만 느낀 채 헤어졌던 젊은 두 남녀는 늦은 밤 한 공간에 있게 됐고 원성은 두 볼이 발그레져서 현종을 야릇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거란족이 퇴각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전보다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 현종 또한 더 이상은 원성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주에서 개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종은 원성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확인 후 개경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돌아온 원정왕후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복받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꼭 안아주고 행복한 나날을 몇 날 며칠 보내던 중 현종은 아주 조심스럽게 김은부 일가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폐하, 진정 미치셨사옵니까? 거란군이 물러갔다고는 하나 아직 고려의 조정이 안정되지도 않았고 뱃속의 원자가 태어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김은부의 딸을 궁에 들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현종이 원정왕후 입장에서는 상당히 원망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물론 몽진 중인 현종을 살뜰히 모신 김은부 일가에게 감사하기는 했지만 그것과 혼인은 별개의 일이니까요. 이에 현종은 자신의 완벽한 편이 하나쯤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냐며 충신 김은부를 장인으로 모시게 되면 앞으로 조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든든할 것 같다 이야기하였어요. 무엇보다 신라왕실의 후손으로 신라의 왕족인 김긍필의 아들인 김은부라 그의 딸들을 왕으로 맞아들이는 것 또한 큰 무리로 여겨지지는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김은부가 주지스님에게 본 점괘는 놀랍게도 모두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려사 세가에는 1011년 입궁 후 그저 궁인 김씨로 불리던 원성은 이후 장남 왕음을 낳은 후에 영경원을 하사받았고 이후 1018년 음력 7월 차남 왕영을 낳고 영경공주로 호가 올라갔다가 1022년 현종 13년에 정식으로 왕비에 책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원성의 아들 왕음은 후에 덕종이 되었고 차남 왕영은 훗날 정종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녀의 동생 원혜는 원성을 따라서 현종의 왕비로 간택되어 입궁했다가 1022년 사망한 후에 왕비에 추중되었고 그녀의 아들 휘가 이후 문종으로 올라 태후로 추중되었다고 합니다. 1022년 원의 왕후가 죽자 그 뒤 막내 동생인 원평이 입궁하여 왕비가 되었고 남편 현종과의 사이에서 딸 효경공주를 낳았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